안녕하세요. 2026년 5월 첫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지난주 38달러 중반대에서 보합세를 보이며 39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던 DDR5 16기가 제품은 이번 주 들어 다시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그 저항선에 도달했습니다. 월요일 38.433달러로 전주 종가 대비 소폭 낮게 출발한 가격은 화요일부터 매일 꾸준히 가격대를 높여갔습니다. 수요일에 38.867달러까지 올라서며 기세를 올리더니 목요일에는 마침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39.0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금요일은 노동절 휴장이라 가격 변동 없이 39.000달러를 유지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0%의 변동률로 숨 고르기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주는 주 초반 대비 약 1.47% 상승하며 39달러 시대의 안착 여부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DDR4 16기가 제품의 하락세는 이번 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63.174달러로 시작한 가격은 금요일 61.152달러까지 밀려나며 한 주간 약 3.20%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6%대 급락에 이어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DDR5가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는 사이 DDR4는 60달러 선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최근 DDR4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아 DDR4도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DDR5 소매 시장은 지난주에 발생했던 큰 폭의 가격 변동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SN코어 클래브 모델입니다. 지난주 29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월요일 31만 280원으로 다시 올라오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 다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 수요일 30만 4,590원, 목요일에는 30만 99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요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휴무로 인해 가격 변동 없이 30만 990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대비 약 2.99% 하락하며 다시 30만원 선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델 역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32만 8,500원으로 시작한 가격은 주 중반까지 소폭 하락을 이어가다 목요일 32만 5천원까지 조정되었습니다. 금요일에도 가격을 유지하며 한 주간 약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현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며 급등했던 기세가 꺾이고 소매 시장의 수요에 맞춰 가격이 재조정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소매 시장은 두 제품 모두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리며 지난주에 뒤집혔던 가격 역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SN코어 제품이 삼성전자보다 약 24,000원가량 저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SN코어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계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이번 주 DDR4 시장은 지난주 후반에 급격한 가격 인상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 높은 가격대에서 횡보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모델의 행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9만 5천원까지 급등했던 가격은 이번 주 월요일 19만 7,540원으로 오히려 더 높은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화요일 19만 7,400원, 수요일 19만 7,280원, 목요일 19만 7천원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20만원 선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휴무 영향으로 가격 변동 없이 19만 7천원으로 마감하며 주초 대비 약 0.27%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18만 8,620원으로 시작해 수요일 18만 8천원까지 소폭 하락한 뒤 금요일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주간 변동률은 마이너스 0.33%로 사실상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체된 흐름입니다. 이로 인해 두 제품 간의 가격 차이는 지난주 금요일 약 6,000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9,000원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주력 시장이 DDR5로 옮겨가면서 DDR4의 신규 조립 수요는 줄었지만 삼성전자 모델을 중심으로 한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어 구형 시스템의 메모리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이번 주 SSD 시장은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두 주력 모델의 가격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990% 모델은 주 초반부터 주말까지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월요일 42만 2,79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 42만 1,980원으로 소폭 조정을 거친 뒤 금요일까지 42만 1,990원 선에서 가격을 굳혔습니다. 한 주간 약 0.19% 하락하며 변동폭을 최소화한 채 고가권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화요일에 의미 있는 가격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 43만 990원으로 출발하며 삼성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으나 화요일에 42만 3,330원으로 7,000원 이상 하락하며 삼성과의 격차를 단숨에 좁혔습니다. 이후 금요일 42만 3,300원으로 마감할 때까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주간 약 1.78% 하락하며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약 7,000원이었던 두 모델 간의 가격 차이는 이번 주 금요일 기준 1,31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사실상 가격 차이가 사라진 셈이라 성능이나 브랜드 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HDD 제품입니다. 2테라 주력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WD 블루 모델은 이번 주에도 특유의 계단식 흐름 속에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17만 3,64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까지 가격을 유지하다가 수요일에 17만 1,130원으로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다시 17만 3,640원으로 회귀하며 지난주 종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금요일인 5월 1일은 휴무 영향으로 가격 변동 없이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변동률로 보면 시작과 끝이 같은 보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은 주 내내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 17만 7,82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에 17만 6천원으로 떨어졌으나 수요일에 다시 17만 7,870원으로 반등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17만 5,980원으로 하락하며 주 초반 대비 약 1.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게이트가 여전히 WD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두 제품 간의 격차는 지난주 약 4,200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약 2,34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참고로 고용량인 8테라 라인업에서는 다시 한번 큰 가격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WD 블루 8테라 모델이 38만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 달리 시게이트 베러쿠더 8테라 모델은 목요일에 41만 4,670원으로 치솟으며 지난주 대비 6% 이상 폭등했습니다. 고용량 제품군에서는 브랜드에 따라 가격 부담 차이가 확연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디램 시장의 숨고르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일중 가격 변동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3차례 시장의 실시간 기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시죠. DDR5 16기가 모델입니다. 월요일 27일 아침에는 전주와 같이 38.500달러로 시작하였으나 점심때 38.433달러로 소폭 하락한 뒤 저녁까지 유지되고 마감하였습니다. 다들 하락이라 외치던 화요일 28일 아침에 갑자기 38.667달러로 반등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저녁에는 다시 38.500달러로 주저앉으며 강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반등은 수요일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38.667달러에서 점심 38.833달러, 저녁 38.867달러로 하루 내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세는 목요일 30일 아침까지 이어져 마침내 마디 지수인 39.000달러를 찍었습니다. 이후 점심과 저녁까지 39.000달러를 지켜내며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금요일인 5월 1일은 노동절 휴무로 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가격 변동 없이 39.000달러로 한 주를 마감했네요. 이게 근데 왜 저는 저 그래프를 보니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 떠오르는 걸까요? 매일매일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엄청나게 변화한 듯 보였는데 막상 일주일치를 그려보니 잔잔한 파도 같네요.
세상 이치가 다 비슷한 거겠죠? 이런 전 세계 유일무이한 데이터. 앞으로도 종종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가져오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첫 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메모리 섹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22만 500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46% 천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본주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해외 시장의 시각을 반영하는 삼성전자 GDR은 이번 주 3,862.00달러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3.21% 120.00달러 상승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도 기세가 좋습니다. 한 주간 5.24% 6만 4천원 오르며 128만 6천원을 기록했고 미국 마이크론 역시 9.16% 45.49달러 폭등한 542.21달러로 마감하며 메모리 3사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장장치 섹터는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6.81% 상승하는 사이 시게이트는 무려 24.00% 140.68달러 폭등하며 726.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샌디스크 역시 19.91% 197.10달러 폭등하며 1187.00달러로 마감하며 저장장치 수요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및 로직 진영은 종목별로 명암이 갈렸습니다. 가장 돋보인 것은 인텔로 이번 주 20.69% 17.08달러 급등하며 99.6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AMD 또한 3.66% 상승하며 360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반면 그간 조정을 모르고 달렸던 엔비디아는 이번 주 마이너스 4.72% 하락하며 198.45달러로 내려앉았고 TSMC-1.19%와 브로드컴-0.35% 역시 소폭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입니다. 노광장비 업체인 ASML은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2.10% 30.68달러 하락한 1427.02달러를 기록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소재 기업인 신해츠화학은 4.96% 336.00엔 상승한 7104.00엔을 기록했고 썸코는 무려 12.98% 291.00엔 오른 2533.00엔으로 마감하며 소재 섹터의 강한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5월 첫째 주 글로벌 시장은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며 완만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6,598.87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90% 123.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의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흐름으로 6,6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역시 0.79% 32.26포인트 상승하며 보합권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0.34% 203.06포인트 하락했고 항생지수 또한 마이너스 0.78% 201.54포인트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마이너스 0.01% 5.77포인트 하락하며 사실상 보합권에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서구권 주요 지수들은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 0.91% 65.04포인트 상승한 7230.1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2% 277.84포인트 오른 25,114.44포인트로 마감하며 25,0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지켜낸 반면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은 마이너스 0.03% 1.97포인트 하락하며 전주와 거의 변동 없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핵심 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주 0.78% 81.60포인트 상승한 1595.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1만 포인트 돌파 이후 1만 50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지표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이번 주에도
2.44% 65.00포인트 상승한 2730.00포인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약보합세였던 컨테이너 운임지수 역시 이번 주에는 1.93% 36.14포인트 반등하며 1911.40포인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거시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통화시장은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이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35포인트 하락한 98.02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역시 전주 대비 5.35원 하락한 1471.32원으로 마감하며 147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엔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에 힘입어 한 주간 2.32엔 1.46% 하락한 157.06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로달러는 0.0001달러의 매우 미세한 차이로 1.1721달러에 마감하며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142.90달러 0.18% 소폭 상승한 78,190.50달러를 기록하며 큰 변동 없이 78,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금속 가격의 조정이 뚜렷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부문에서 WTI 유가는 이번 주 7.54달러 7.99% 상승하며 101.94달러를 기록,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천연가스 또한 10.19% 0.257달러 급등한 2.78달러로 마감하며 에너지 가격 전반이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금속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은 한 주간 79.50달러 1.68% 하락한 4,661.40달러에 마감했고 지난주에 이어 주목하고 있는 구리는 이번 주 345.12달러 2.59% 하락한 12,968.73달러를 기록하며 조정폭이 컸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84.60달러 2.35% 하락한 3,518.40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은은 0.39% 0.298달러 소폭 상승한 76.712달러로 마감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는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0.112포인트 상승한 3.888%,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068포인트 상승한 4.37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 0.065포인트 2.67% 상승한 2.502%까지 올라서며 2.5% 선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재인 탄산 리튬은 이번 주에도 5,000위안이 0.91% 상승한 17만 7,000위안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의미 있는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결산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이번 달 실적도 3월에 이어 역대급입니다. 3월이야 분기 말이라 통상적으로 수출 지표가 좀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는 달이지만 4월은 그걸 감안하면 또다시 역대급이라고 할 만합니다. 통상 반도체가 상반기는 비수기 하반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단 반도체 가격만 받쳐준다면 말이죠. 4월 한 달간 수출은 8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 수입은 6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2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은 35.8억 달러 48.0%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이 워낙 역대급이라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3월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73.5% 증가한 319억 달러, 석유 제품은 39.9% 증가한 51억 달러, 컴퓨터 주변 기기는 무려 515.8% 증가한 41억 달러, 선박은 43.8% 증가한 29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1.6% 증가한 16.2억 달러입니다. 반면 자동차는 마이너스 5.5% 감소한 62억 달러, 철강 제품은 마이너스 11.6% 감소한 26억 달러,
자동차 부품은 마이너스 6.0% 감소한 19억 달러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SSD의 질주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500%대 증가라니요. 정말 조금만 더 힘내면 자동차를 추월하고 2위도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반면 자동차 쪽은 계속 분위기는 좋지 않네요. 이로써 확실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것 같았지만 대체 불가한 품목은 관세에 그딴 거 상관없군요. 참 자료에서 반도체와 4월 수출이 역대 1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역대 1위 맞는데 반도체와 월간 수출은 3월에 이어 역대 2위가 맞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숫자는 정확해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지적질 좀 해봤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37.1%로 17.1%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1.8%로 이젠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2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원유는 13.1% 증가한 70.3억 달러, 가스 마이너스 11.9% 감소한 24.0억 달러, 반도체는 53.2% 증가한 89.3억 달러, 반도체 장비는 59.9% 증가한 25.1억 달러, 전화기는 12.9% 증가한 7.6억 달러입니다. 4월부터는 슬슬 유가 상승의 영향이 수입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3월과 달리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가 대폭 상승하기 시작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 매달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출 실적이 나와서 좋기는 한데 막상 뜯어보면 우리의 기존의 주력 먹거리인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원툴로 가는 모습은 조금 불편하네요. 다른 부분들도 반도체에 자극받아 같이 증가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4월의 수출 지표가 생각보다 강해서 잘하면 5월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도 모르겠네요. 조업일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이니 기대에 봄직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한 산업통상부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퍼가셔도 됩니다. 물론 산통부에 직접 들어가셔서 받아가셔도 되고요. 공개 자료입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다시 한번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수출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